86분 스코어는 1대3.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승리에 대한 희망 진작에 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 순간에 살인적인 태클이 날아오는 겁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의 법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들의 비겁한 무능력을 심판하겠습니다. 발로 이길 수 없으니 주먹을 휘두른다? 이게 바로 FC 서울에게 처참히 짓밟힌 중국 챔피언의 민낯입니다. 지금부터 소림 축구보다 더 추악한 쿵푸 축구에 대한 고발장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모순을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가슴에는 슈퍼리그 챔피언이라는 황금빛 엠블럼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국내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고 있군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개를 돌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순위표를 보십시오. 1무 4패. 꼴찌입니다. 승점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야말로 빵점, 제로입니다. 안방인 상하이에서 FC 서울에게 1대3 처참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하는 건 단순한 스코어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바로 저들의 멘탈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서 분노한 홈 관중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국내 리그 우승 자축 파티를 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팬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선수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이건 우물안 개구리를 넘어서 현실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기면 왕이고 지면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아주 오만하고 미성숙한 사고방식의 결정체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썩어버린 실패의 본질,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 시계는 정확히 8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수차는 2골, 승부는 이미 결정 났고 뒤집을 확률은 냉정하게 말해서 0%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온 저 살인적인 태클, 도대체 축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술적인 판단? 수비적인 투지? 웃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화면을 멈춰보겠습니다. 저 발바닥을 보십시오. 공은 이미 저만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림펑의 두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린가드의 발목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을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 오늘 한번 다쳐봐라 하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쪽팔려서 그런 겁니다. 90분 내내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링가드는 그야말로 축구 강의를 펼쳤습니다. 2골과 1도움, 평점 9점 9점. 링가드는 우아하게 머리를 쓰고 기술을 부리는데 중국의 챔피언이라는 저 수비진들은 그저 허수아비처럼 농락당했으니까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 정말이지 기가 찹니다. 사람 발목을 부러뜨릴 뻔해놓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는커녕 오히려 달려들어서 얼굴을 밀칩니다. 그것도 팀의 주장이라는 선수가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느 스포츠맨이 자신의 무능함을 폭력으로 정당화합니까? 이건 축구 선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기술이 바닥나면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들은 이걸 거친 투지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공을 찰 실력이 없으니 사람을 차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중국 축구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살인적인 태클이 오늘 경기의 최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재앙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수장 케빈 머스켓 감독이 이 참사를 두고 도대체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우리 팀의 중앙 수비수도 링가드 못지않게 훌륭했다. 정말입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감독님 눈에는 지금 스코어보드가 안 보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한쪽은 2골과 1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한 슈퍼스타입니다. 반대쪽은요? 무려 3골이나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된 수비수입니다. 심지어 거친 파울로 퇴장당할 뻔하며 팀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선수가 동급이다? 이건 선수 보호 차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현실을 외면하는 집단 망상입니다.
3대1로 완패한 팀의 감독이 반성은커녕 우리 수비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가, 아니 중국 축구가 아시아 무대에서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면 그 제자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실력이 없어도 거칠게 태클하고 사람을 밀쳐도 감독님은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바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감독의 그 맹목적인 옹호가 선수들에게는 반칙도 실력이다라는 끔찍한 착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건 제자를 감싸는 따뜻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건 악을 방조하는 겁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로 감추기만 급급한 이 태도, 바로 이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진짜 독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발전은 없습니다. 오늘 머스켓 감독의 인터뷰는 그들이 왜 영원히 우물 안의 챔피언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심판의 회초리는 다름 아닌 중국 현지 팬들의 손에서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도 이 부끄러운 현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올라오는 이 댓글들을 보십시오름. 웨이보와 즈보바를 뜨겁게 달군 중국 네티즌들의 진짜 반응입니다. 장림펑은 쓰레기다. 그저 멍청이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와, 정말 수위가 셉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국 팬들이 자기 팀의 주장에게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중국 팬들 자국팀 보호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도 도저히 실드를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림펑의 저 추태는 투지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수치라는 걸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은 핏줄조차 등을 돌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팬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뼈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덕성도 없고 머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 팬들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단순히 발기술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구나. 승부욕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저열한 인성, 그리고 멘탈의 붕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무대만 나가면 작아지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경기에 질 수는 있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3대1로 질 수도 있고 5대0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품격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팬들의 저 뜨거운 분노는 제발 축구 좀 깨끗하게 하라는 벼랑 끝에 절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경기를 요약하는 가장 완벽한 대조입니다. 제시 링가드는 단순히 3대1이라는 스코어로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미소로, 압도적인 클래스로, 그리고 골로써 저들의 야만적인 폭력을 아주 우아하게 제압했습니다. 반면 저 상하이 하이강을 보십시오.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웅장한 경기장, 번쩍이는 둥내리그 우승 트로피,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모든 화려한 거치장은 주장 완장을 찬 선수의 그 비겁한 태클 한 방으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축구가 갇혀있는 거대한 우물입니다. 안에서는 자기들이 천하무적 거인인 줄 알겠죠? 하지만 아시아라는 진짜 무대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그저 삼류 권투 선수 흉내를 내는 덩치 큰 견습생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으로 비싼 외국인 용병을 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존경은 오직 깨끗한 두 발과 냉철한 머리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김준석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배심원이 될 차례입니다. 상하이 하이강 5번 선수의 그 태클, 과연 승리를 위한 투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겁한 깡패짓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냉정한 판결을 댓글로 확실하게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그라운드 위에 이런 뻔뻔한 피고인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김준석의 축구법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